여러분, 성범죄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혐의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재판 가서 판사님한테 빌어야지 라고 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도 없는 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검사 시절 수많은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실제로 기소유예했었던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라고 통지를 받으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겠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받아보니 혹은 내가 과거에 대해서 기억을 돌이켜 봤을 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난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고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소유예는 뭐냐면요, 혐의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형사처벌하지 않고요, 검찰 단계에서 한번 봐주겠다, 선처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판사가 아니라 검사를 공략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유일한 권한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판사님한테 비는 건 이미 내가 전과자가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내가 아무리 빌어봤자, 그때 가서 아무리 합의하고 그때 가서 여러 양형절을 내봤자 판사님 해줄 수 있는 건 벌금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그런데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이미 형사처벌도 받고 빨간 줄도 그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과조차 남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검사가 해줄 수 있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요, 기소유예를 부르는 세 가지 양형 자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양형 자료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검사 시절에 이 세 가지 양형 자료를 기초로 과연 내가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라는 게요, 피해자한테 돈 줬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써줬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에 피해자의 진심 어린 이제 탄원서, 제가 피의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얘기해보니 이 사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른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고 저 역시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서 어떤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를 준 것처럼 검사님께서도 이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탄원서가 첨부된 합의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합의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합의서를 내시면서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 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성문 다 냅니다. 솔직히 저 검사하다 나왔지만요, 피해자가 낸 반성문 잘 안 봅니다. 아니, 그렇게 잘못한 줄 알고 반성하는 줄 알면 그 잘못을 왜 저질렀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보다 어떤 재범 방지 노력, 어떤 반성문이 더 효력이 있느냐,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가 발생한 커뮤니티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예 끊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동아리에서, 학교에서 탈퇴했습니다. 자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을 바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검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피의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유대관계입니다. 그냥 탄원서를 내고 끝,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래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은 너무 크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일탈로 봐주시면, 그렇게 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가족이, 친구가, 친척이, 지인이, 직장 동료, 상하급자가 이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와 가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교도하고 교화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출하는 건 역시 큰 양형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사는요, 바쁩니다.
수백 건의 증거 기록 중요 여러분의 사건 기록은요 그저 수백 개 중 하나의 기록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내도요 그게 잘 정리돼서 내지 않으면요 검사는 그거 안 보고 성범죄 사건이네 합의했네 그러면은 벌금 구약식 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검사를 설득하고 싶으시면요 양형 자료를 그냥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원하는 양형 자료를 검사의 언어에 맞춰서 검사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제출을 해줘야 검사가 이거는 기소유예를 고려해 볼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과자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 변호사의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